만약에 뉴스에서 군 당국에서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위험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국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의 사전 준비 단계로 항공모함 세척을 꼭 보내요. 그건 특수부대 내려면 뭐 AN2나 이런 걸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대부분 재질들이 목재류로 돼 있어요. 레이더에 뭐 잘 안 잡힌다는 얘기도.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군사평론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K-디펜스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영제국이라는 국방 및 방산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99년도에 갔다가 2001년에 병으로 전역을 했는데, 군생활 하다 보면 이제 훈련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훈련 때 보면 이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프콘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방어 준비 태세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군대에서 훈련할 때 뭐 데프콘 3, 데프콘 2, 그다음에 데프콘 1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뉴스에서 사실 이 데프콘이라는 단어를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2017년 그리고 16년, 15년에도 그 북한과의 막 전쟁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뉴스에서 데프콘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평시 같은 경우에는 데프콘 4를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북한이 뭔가 군사 도발적인 징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데프콘 3로 이제 넘어가고, 데프콘 2가 되면 사실상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데프콘 외에 우리가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와치콘이 있습니다. 이제 한미연합사령부가 대북 감시 태세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뉴스에서 군 당국에서 와치콘을 상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약간 이제 위험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프콘이나 와치콘하고 달리 이게 갑자기 막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날 듯한 징후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저는 실제로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었는데, 과거에 이제 북한이 우리 GOP에서 근무하는 우리 육군 장병들 대상으로 지뢰 도발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스팸 사놔라, 생수 좀 사놓고, 그러기도 했었고, 2017년도에는 진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한다, 그런 소문들이 정말 많았고, 그때도 제가 한번 전화를 집에 또 했었고, 2017년 하반기에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이제 동해로 진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전역 예비역 뭐 장성분들이나 전에 과거 한미연합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야, 저거 좀 심상치 않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항공모함 세척을 꼭 보내요. 그러니까 제해권과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 전쟁의 사전 준비 단계로 항공모함 세척을 보내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일이에요. 2017년 하반기에 갑자기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에 들어오니까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였는데, 그래서 제3국에서 당시 이제 북측 인사들하고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제 접촉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중 하나인데, 당시에 북한 사람들도 야, 이거 위험하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심지어 그때 이제 우리 남측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뭐 대화할 때도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저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2017년 하반기 그리고 연말이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김여정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배경도 사실은 그런 위기감에 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남북 대화도 안 하고 북미 대화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다, 그런 좀 경각심을 갖고 그때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특사로 내려왔었죠.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은 거의 이제 주거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거의 넘죠. 뭐 수도권 포함하고 그러면 더 많을 텐데, 보통 이런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도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그런 보고서를 내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런 특히 동북아시아 이런 메가시티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도 한 사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넘고 동경도 한 2천만 명 되고 대만 타이베이도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럼 이렇게 큰 도시에서 과연 군사작전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6.25 전쟁을 한번 겪어봤죠. 그리고 사실 강남 개발도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6.25 때 한번 겪어보니까 강북에 너무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피난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강남 개발을 사실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유로 쪽 가보면은 대전차 방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 단계부터 그런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주 문산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문산 이쪽 개성 문산 축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육군에 핵심 전략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길을 막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 어디론가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하면 딱 걸리는 게 일산이에요. 그래서 일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만들 때부터 중요 교차 지점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이렇게 약간 토치카로 쓸 수 있게도 이렇게 설계를 해놨고, 분당도 사실 비슷해요. 분당도 저도 이제 뭐 분당에서 오래 살았지만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분당도 유사시에는 일산처럼 쓸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그 경부 고속도로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축선 중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분당도 사실 좀 그런 목적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작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북한이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한 적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보시면 도쿄 이런 데 가보시면 물론 내진 설계 이런 건 잘 돼 있지만 이 건물에 잘 보시면 그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폭격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건물들은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방호력 자체가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를 보통 이제 묶어서 장사정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만든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거리를 길게 하기 위한 것만 염두에 뒀지 위력 자체는 그렇게 뭐 세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만약에 포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더 사실 무서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 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는 도심들도 대부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대피소 시스템이 많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의 지하시설들,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등이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 이런 재래식 포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대피소 체계로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런 핵과 생화학 무기에 견딜 수 있는 민간 대피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청 아래에 있는 대피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민간 대피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뒤처져 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의 북유럽 같은 뭐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런 민간 대피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깊숙이도 돼 있고, 평시에는 다목적 시설로 사용하다가 유사시에는 이렇게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되는 체계를 갖고 있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스위스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대피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죠. 사실 이제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처음 현무5가 등장을 했었죠. 사실 저도 그때 국군의 날 당시 이제 그 나온 이동식 발사대와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현무5가 이 대략 이제 짐작해본 길이로만 봤을 때는 현재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사실은 미사일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한 발로 평양을 초토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좀 과장이 섞인 얘기고,
현무5는 사실 재래식 탄두를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근데 이제 추정키로는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열압력탄이 뭐냐면 폭발했을 경우에 상당한 폭발량과 함께 열과 압력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에 나오신 분이 이제 설명하기로는 여러 발의 현무5를 만약에 평양에 쏘게 되면 평양 시내가 초토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나왔던 현무5는 이제 어떤 분들은 벙커버스터, 지하 관통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 향후에 나올 현무5 -2, -3 이런 게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차후 개량형에는 정말 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관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공개됐던 거는 왜냐면 이제 지하 시설물을 공격을 하려면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좀 이제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고 추후에는 아마 이제 지하 깊숙이 있는 북한의 중요 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이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고층 빌딩에 방공 포대들이 다 있어요. 20mm 벌컨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궁, 미스트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지점 건물 옥상에는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산 정상에는 사실 대부분 방공포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레이더에 잡히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와야지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이제 방공 진지들을 서울 시내에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이제 만약에 파악이 된다 그러면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1000기 정도 날라오면 사실 이 1000기의 드론 중에 대부분은 목표가 아마 이런 방공 시설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드론들에 의해서 만약에 방공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방어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기 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 실제로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과거에 그런 청와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점령하는 훈련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특수부대들이 그러려면 청와대까지 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와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N2라는 그런 수송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AN2는 대부분 재질들이 목재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는 AN2 잡는 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특수부대가 내려오면 AN2나 이런 걸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미 다 우리 군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요격 수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북한군 깃발이 꽂힐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